여러분 다시 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나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빨리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제목이 이제 김누리 교수님의 지금 책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작은 민국 대한민국. 작은 미국, 대한민국. 참 속상한 제목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좋은 나라였다면, 미국이 진짜 이렇게 좀 근사한 복지국가, 평등하게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였다면, 우리가 미국을 따라했을 때 얼마나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안타깝죠.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나간 걸 후회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는 헬 미국이죠. 헬 미국. 잘못된 미국 사회를 우리가 오히려 K 복지 멋진 말 아닙니까? 요즘 K 방역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K 의료 이런 말씀도 어제 그 국회 TV 국회 생중계 그 유튜브로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K 복지로 정말 오히려 미국에서 또 다른 그 나라들에서 저 나라가 경제만 이제 발전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분배까지도 잘 된 멋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정말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아니면 그 다른 제3세계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본받지 않을까 하는 또 멋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위기를 잘 살려서 정말 멋진 국가로 발돋움한다면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아주 큰 귀감이 되고 큰 그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잘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도 미국에서 항상 한국의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실은 작은 민국이 된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복사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결국 서구화를 의미했고 이때 서구화의 내용은 미국화를 뜻했습니다. 서구화의 두 갈래 길 중에서 한국은 유럽화가 아닌 미국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가 심하게 진행된 나라입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라고 평할 정도이죠. 사실상 한국은 작은 미국입니다. 우선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는 미국식입니다. 대통령제도 미국에서 생겼고 미국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제도이죠.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4.19 혁명 직후에 1960년에 의원 내각제로 이렇게 개헌을 했다가 다시 박정희 님에 의해서 대통령제로 변화가 됐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원 내각제가 민주화 발전에 더 좀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했다는 게요. 대학 제도를 보세요. 엘리트 대학 시스템과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부터 엄청나게 비싼 학비와 과도한 사립대학 체제까지 모두 미국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는 것도 많습니다.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87%에 달해 미국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갖고 있고 대학의 학비는 1인당 소득 대비로 따져보면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도 미국을 능가하지요. 이러한 특징들은 유럽 대학과는 무척 대비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입학의 기회는 폭넓게 열려 있으며 대부분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대학의 학비는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식인 것이죠. 유럽은 그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형도 미국과 빼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회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정확한 통찰력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이 의료, 후진적인 정말 지옥 같은 의료 제도조차도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민주당, 공화당 둘 다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버니 샌더스 님이 이제 무소속이시다가 사실 그 양당 제도에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경선에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70% 이상이 미국인의 70% 이상이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도 조 바이든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죠. 솔직히 공화당에서 당연히 또 거기 찬성을 안 하죠. 당연히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공화당에서 만든 그러니까 사보험을 살리기 위한 정말 그 국민건강보험을 가진 않고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변형화해서 사보험을 여전히 부자로 만든 여전히 그 국민들 뒤통수를 친 정책이 사실 오바마 케어인데 사실 저는 오바마 케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오바마 케어로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된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거든요. 오바마 케어는 사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제도, 말이 많았던 제도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과감하게 그 의료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우리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기이한 정당으로 변질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말 대중을 위한 진보 정당이 꼭 생겨나야 되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보죠. 미국 정치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은 이가 바로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그룹에 속했지요. 그 오바마가 대통령직에 있었던 8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 시도한 것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거나 치료를 받은 후 파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버니 샌더스님에 의하면 1년에 한 50만 명의 평균 미국의 가정이 이제 의료비 관련 비용으로 이제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요. 이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평균 매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끔찍하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 어느 정당도 그걸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참 왜 미국인들이 정치에 등을 돌렸는지 아시겠죠? 정치의 미국인들이 지금 투표율이 47%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은 어쩌면 한국보다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바마도 사실은 굉장히 호프 앤 체인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유입니다. 오바마에게 너무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2008년도에 그 금융 사태가 진짜 부패된 그 백악관의 도움으로 생겼을 때
어땠습니까? 오바마가 그 수많은 한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 그러한 상황을 일으킨 그 월스트리트 큰 회사들을 베일아웃이라고 하죠. 오히려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회사들이 유지될 수 있게. 그 회사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대중들, 그 수백만 명의 대중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탄을 받게 되고 공화당의 그 일반 정치인이 아닌 아주 그 정치인과 거리가 멀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오바마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오바마 정부는 얼마든지 이 국민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자신이 그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에서도 기부를 엄청 받았고요. 제약회사, 보험회사, 뭐 여기저기서 기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꼬투리가 잡혀 있었던 참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바마의 가장 친한 절친한 친구가 한 그 인터뷰가 유튜브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좀 진보적으로 이렇게 좀 진실된 정치에 소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더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뭐 그 사람, 그 친구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가 한 정책이나 그가 한 태도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에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정말 각광을 받게 됐는데도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경선을 한 게 잘못이라는 민주당 자체가 원외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경선을 했을 때 정말 공정한 싸움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같이 미국은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조차 의료 개혁 하나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보수적인 사회라기보다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뭐 보수 쪽 아주 부패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치 지형이 우리나라와 같이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양당 독점제의 부작용인 것이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 양당제의 왜곡된 변형인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수 양당제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 해도 본질적인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고용, 불안,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사회복지 수준도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사회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의 정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은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력이십니다.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자, 이런 소제목의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국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희연 교수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과잉 미국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한국의 문제는 많이 미국화된 것에 있다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미국화된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도의 미국화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미국화입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미국인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거의 미국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국인과 너무나 유사하고 유럽인과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인의 꿈은 미국인의 꿈과 같으며 유럽인의 꿈과 다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영혼의 미국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미국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미국이야말로 선진국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표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가 사이에서 미국은 대체로 사회적 지옥으로 여겨지죠. 사실 저는 이 김누리 교수님의 연설을 접하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참 닮은 것 같다고. 저는 제 스스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미국은 실로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표준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학회와 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정치학자 시모어 마틴 립셋이 쓴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식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미국식 상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헬조선이 됐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헬 미국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정의당의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지 스웨덴 같은 그 유럽을 따라가야 될지 이제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셔서 심장이 덜컥했어요. 절대 미국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미국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은 진짜 우리가 미국을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네, 미국이 좋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게 미국인들, 정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저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의 롤 모델은 북유럽,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렇게 특정 또 서유럽 국가들에서 좋은 점은 배우고, 또 우리가 잘하는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여러 세계 각각 좋은 나라의 정책은 다 연구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과감하게 실천하고 실현하고, 또 정책이나 법을 마련했으면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정책이나 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또 과감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